우리가 앞서 살펴본 저주파 통합 필터는 어떤 주파수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작은 것을 취하는 필터죠. 고주파 통합 필터는 그 반대로 어떤 주파수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큰 것을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보다 작은 것 전체, 뭐보다 큰 것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일부분만 취하는 형태라면 그것은 어떤 필터로 구현이 되냐? 그것이 바로 대역 통합 필터 또는 밴드 패스 필터라고 불리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 일부만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앞서서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어떤 어떤 주파수를 기준으로 무엇보다는 크고 무엇보다 작은 이 일부를 취하는 것이 바로 대역 통합 필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저주파 또는 고주파 통합 필터와는 달리 기준 주파수인 차단 주파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요 X축이 지금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왼쪽에 있는 기준 주파수, 즉 차단 주파수를 F, 그러니까 프리퀀시 로우라고 해서 그 두 개의 차단 주파수보다 작은 것을 FL이라고 표현하고 요거죠. 자, 큰 것을 F 하이, 그래서 FH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차단 주파수가 두 개 있어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좀 더 우리가 직관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래하고 쌀하고 콩이 섞여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쌀만 취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모래가 한 1mm보다 작고 콩이 5mm보다 크다고 가정한다면 1mm 정도 되는 필터를 사용하면 모래는 분리할 수 있는데 쌀하고 콩은 분리할 수 없죠. 그런데 5mm쯤 되는 필터를 쓰면, 구멍이 5mm 정도 되는 필터를 쓰면 쌀과 모래는 콩은 분리할 수 있는데 쌀과 모래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럼 어떻게 쌀만 취할 수 있을까?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하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필터를 두 번 쓰면 됩니다. 자, 1mm 정도 되는 구멍을 가진 필터를 써서 일단 모래를 분리해내버려요. 그럼 쌀과 콩이 남죠. 그 다음에 5mm 정도 되는 구멍이 있는 필터를 써서 콩과 쌀을 분리해내요. 그래서 분리된 것 중에서 쌀만 취하면 우리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죠. 자,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의 아주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부분만 필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쌀을 분리하는 것과 똑같이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그림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서 요까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요까지는 RC 회로죠. 그래서 고주파 통합 필터도 될 수 있고 저주파 통합 필터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오른쪽 부분이 R 부분을 취하고 있어요. 자, RC에서 R 부분을 취하는 것은 저주파 부분일까요? 고주파 부분일까요? 자, 제가 이야기했죠. CRL이 있으면 C가 제일 작고 R이 중간, L이 제일 크다 라고 생각하면 C와 R이 있으면 C가 제일 작은, 그러니까 저주파 부분을 맡고 있고 R은 이 두 개 있을 때 고주파 부분을 맡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고주파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얘가 저주파를 맡고 그 중에서 고주파를 얘가 맡는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또 오른쪽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웃풋이 바로 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RC 회로가 얘 부분을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고주파 부분이 이쪽으로 다시 가게 되죠. 가게 돼서 그 중에서 또 C를 보게 됩니다. C는 RC에서 저주파를 맡고 있죠. 그래서 오리지널 신호에서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고주파 부분이 여기 가요. 그 다음에 개에서 저주파 부분을 취한다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쌀과 모래와 콩이 있을 경우에 지금 여기서는
모래만 분리된 거예요. 쌀과 콩이 여기 있는 거죠. 그 쌀과 콩이 여기 가서 이제는 쌀만 여기서 취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뭐 전압이라든지 전기 에너지가 다 간다기보다는 신호가 간다는 거죠. 신호가 분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쌀 부분에 해당되는 두 주파수를 기준으로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은 신호만 이쪽으로 출력이 된다. 자, 이게 아까 이야기한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심플한 형태. 뭐 부품수가 적다고 심플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대역 통합 필터고,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필터에서는 할 수 없는 전기전자 필터에서만 좀 특이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자, C와 R과 L 이렇게 얘기했죠. R과 C가 있을 때는 C가 저주파, R이 고주파 부분을 만든다면 R과 L이 있을 때는 R이 저주파, L이 고주파를 만든다 그랬죠. 그럼 세 개 다 동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세 개 동시에 있을 때는 이 R이 중간 걸 맡겠죠. 그래서 실제로 L과 R과 C가 세 개 있을 때 R 부분을 우리가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어떤 두 가지 차단 주파수를 기준으로 그 중간값을 취하는, 즉 대역 통합 필터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물리적인 필터에서 불가능하죠. 물리적인 필터에서는 뭐 구멍이 어떻게 구멍을 만들더라도 그 중간값만, 그 쌀만 취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전자에서는 이렇게 세 개를 딱 쓸 때 이 부분만 일종의 어떤 부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대역 통합 필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어 있으니까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역 통합 필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저주파 또는 고주파 통합 필터를 분석했던 것처럼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두 가지 형태의 대역 통합 필터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회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에서는 지금 R 부분을 우리가 취하고 있죠. 즉, 어떤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 R 부분에 그 신호가 많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만약에 여러 요소에 일어난다면 이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면 그 주파수 부분을 우리가 민감하게 취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즉 아웃풋을 우리가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주파수대가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압 분배 법칙으로 살펴볼 건데, 다 똑같아요. 두 개 있을 때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모든 임피던스를 다 더하고 그 중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놈을 분자에 올려서 입력 전압에 곱해주면 이 출력 전압, 그러니까 이 요소가 얼만큼 전압이 분배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아웃풋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위에 분자 부분이 이제 저항의 임피던스, 즉 저항값이죠. 저항값을 요걸 분자 분모를 같은 요 값으로 나눠주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 봅시다. 우리가 민감하게 보고 싶다는 것은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이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값이 필터링 된다면 우리가 보는 부분은 전압이 세게 보여지는 것이고, 전압이 세니까 보여진다는 것이죠. 전압이 약하면 잘 안 보여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필터 역할이 내가 원치 않은 곳은 전압을 약하게 해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고, 전압은 높게 해서 잘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뭐 그건 제가 몇 번이나 설명했기 때문에 뭐 한번 지적만 하고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것이 큰 부분이 필터에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언제 커질까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아웃풋이 크다는 말은 분모가 작다는 이야기예요. 분모가 작을 때 언제 작냐? 변수가 요거 세 개라면 유도기의 임피던스가 클 때 어떻게 되나요? 얘 값이. 이게 크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얘는 작아지죠. 그리고 또 축전기의 임피던스가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얘 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얘 값이 커질 때는, 즉 우리가 취하는 필터 결과로 취해지는 신호는
유도기나 축전기의 임피던스가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값 또는 저항값이 커질 때, 예값이 작거나 아니면 저항값이 커질 때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축전기의 임피던스는 요거죠. 유도기의 임피던스는 이겁니다. 즉 오메가가 즉 그 신호의 교류 신호의 주파수가 크면 얘가 커지죠. 그래서 주파수가 크면 이 아웃풋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파수가 큰 것은 명확하게 볼 수 없다.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없다는 의미죠. 큰 신호로 보여지기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모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축전기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커지면 작아져요. 오히려 주파수가 주파수가 작아야지 축전기 임피던스는 커집니다. 즉 이 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파수가 커져도 얘가 작아지고 주파수가 작아져도 얘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즉 이것은 주파수가 아주 작을 때 작아지고 아주 클 때 커진다는 말은 애매하게 주파수가 어정쩡하면 그때 얘가 제일 커진다는 거죠. 이 말인 즉슨 어떤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고주파 통합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저주파 통합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역 통합 필터는 너무 작을 때도 0이고 너무 클 때도 0이기 때문에 이 중간쯤에 요 값이 제일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가 그 애매한 중간 부분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 기준만 잘 설정하면 그 중간 부분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역 통합 필터는 이렇게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저주파 통합 필터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차단 주파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차단 주파수가 결정되는지 살펴보았죠. 뭐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좀 싫어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만약에 어떤 그 필터가 이 X축이 주파수라고 합시다. 저주파 통합 필터인데 어떤 주파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으면 무조건 100% 통과하고 크면 무조건 한 개도 안 통과한다. 이거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100% 차단 주파수라는 거죠. 그럼 뭐 계산할 필요조차도 없겠죠. 이게 차단 주파수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실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좀 오바고 실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기준인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이 정도만 통과해도 통과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은 뭔 소리냐 그건 너무 까다롭다. 이 정도 통과하면 통과했다 하자. 어떤 사람은 아니다. 0에 가까워야지 통과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여기 삼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차단 주파수로 삼을지 사람들이 논의를 해본 결과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비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이 시점을 대략 한 이 정도 되는 이 시점을 우리가 차단 주파수로 삼자고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단 저주파 또는 고주파 통합 필터 뿐만 아니라 대역 통합 필터에서도 이런 고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대역 통합 필터도 이렇게 이쁘게 깎여 있었으면 누가 봐도 이게 차단 주파수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역 통합 필터도 필터링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차단 주파수로 할지 그것을 저주파 또는 고주파와 똑같이 루트 2분의 1 지점이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도 루트 2분의 1 여기도 루트 2분의 1 두 지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FL이라고 하고 큰 거를 F 하이 H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페이지에서 출력 전압이 수학적으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살펴보았죠. 요거를 우리가 저주파 통합 필터를 앱 차단 주파수를 계산할 때처럼 이렇게 비율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루트 2분의 1 되는 지점이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수식화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약간 복잡해집니다.
저주파, 고주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약간 복잡해져요. 왜냐? 이걸 잘 보면, 자, 이거 자체가, 오메가가 변수라면 이거 자체가 2차죠. 하나는 위에 있지만 하나는 밑에 있잖아요. 그 양변에 오메가를 곱하면 오메가 제곱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2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밖에 제곱이 또 있고 루트를 씌웠죠. 그렇기 때문에 2차기 때문에 해가 두 개 있다면 여기 제곱의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얘도 또 두 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총 이 방정식의 해는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4개. 자, 실제로 4개가 나오는지 그리고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요 놈이 그러니까 요 놈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하고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루트 2분의 1이 어떻게 하면 되냐? 요 놈이 1이 되면 얘가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하면 루트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1이 돼야 돼요. 이 안에 뭐의 제곱이는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 안에 제곱이. 그거를 이렇게 와리가리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는 R 또는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은 마이너스 R. 그러니까 요게 R이 되거나 아니면 요거는 마이너스 R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거죠. 왜 두 개 나오냐? 아까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자체도 또 2차죠. 2차기 때문에 결국은 요 2차 방정식 하나 이 R을 왼쪽으로 넘겨서 잘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R을 넘겨서 잘 정리한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각각의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 두 개, 얘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얘의 해는 얼마냐? 얘의 해는 오메가는 요렇게 2차 방정식에 뭐 여러분들 중학교에 배웠던 것처럼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식을 쓰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총 4개의 요 오메가 2개 나오겠죠. 오메가 2개. 이 오메가 2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해가 4개 나온다는 말은 즉 이게 주파수란 거죠. 주파수가 4개나 되냐? 그런데 왜 주파수가 2개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수학적으로 왜 4개가 나올까? 자, 주파수라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1초에 5번 반복한다. 이건 말이 되지만 1초에 마이너스 5번 반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요걸 잘 보면 요 값은 마이너스죠. 이 값이 마이너스고 이 값이 플러스라고 하면 얘가 더 크면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면 이거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얘 해 중에서는 이 부분 마이너스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한 개 살아남았어요.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요거는 양수지만 이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냐? 자, 잘 보세요. 2LR 제곱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루트 이렇게 제끼면 2R분의 R 되죠. 그런데 이게 일단 루트를 씌우면 이게 되는데 이거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0.001만 달려도 얘보다 크게 되겠죠. 자, 얘가 일단 얘하고 같아지잖아요. 일단 이거 자체가 얘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뭔가 조금만 더 붙어도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오메가는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는 있으면 안 돼요. 요거를 마이너스 하는 순간 무조건 얘도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 마이너스 부분이 없어져서 결국 얘 해 한 개, 얘 해 한 개만 실질적으로 수학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2개 남은 거예요. 자, 얘 한 개, 얘 한 개. 얘는 얘에서 온 거고 얘는 얘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죠. 그래서 얘가 FL이 될 거고 얘는 FH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 주파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대역통합 필터도 차단 주파수가 2개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형태 또는 동작에 있어서는
저주파 또는 고주파 통과 필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앞서서 우리가 차단 주파수 두 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왜 나오는지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결과가 나오고 이 점,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이 지점 두 개의 주파수가 각각 이렇게 된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주파 또는 고주파 통과 필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데 대역 통과 필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역폭 또는 밴드폭, 그러니까 대역폭 또는 밴드 위스, 그러니까 위스가 폭이니까 그죠. 그러한 개념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것과 이것의 거리를 의미하죠. 요것과, 그러니까 차단 주파수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죠. 두 개 사이, 차단 주파수 자체가 주파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대역폭이라는 것도 뭐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이거 두 개의 값의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역폭의 단위도 주파수의 단위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이것과 이것의 그냥 차입니다. 빼면 되죠. 요게 요거였죠. 차단 주파수 중에 높은 게 여기다가 이따가 이걸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뺐습니다. 실제로 빼면 정리가 잘 돼요. 요게 일단 날라가고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 1분의 R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이 밴드폭은 C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L과 R과의 문제다. 자, 그럼 C는 대역 통과 필터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냐? 당연히 아니죠. 차단 주파수에 C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단 주파수 값 자체를 움직이는데 이 폭 자체는 C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C가 바뀌면 차단 주파수는 이동할 수 있지만 밴드폭, 대역폭 자체는 C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중간값이라는 것은 이 밴드폭의 반, 그러니까 차단 주파수 중에서 낮은 거에서 밴드폭의 반만큼 간 거, 또는 높은 거에서 밴드폭의 반만큼 적은 거,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대칭하는 것처럼 보이죠. 대칭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칭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자, 어떤 숫자가 한없이 작아지면 0이라는 값에 가까워져요. 한없이 작아져도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는 그 명확한 기준은 있죠. 근데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커진다는 말은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한없이 커지는 거죠. 주파수가 작아지는 것은 0까지 작아질 수 있죠. 어떤 벽이 있습니다. 근데 커지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개념에서 이 중간값이라는 것을 그래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어떤 기준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왜 그 중간값이 명확하지 않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단 주파수, 저주파와 고주파의 차단 주파수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어떤 차단 주파수를 기준으로 고주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가 작아지죠. 그런데 그 저주파 통과 필터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가 작아져요. 자, 여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작아지는 거랑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작은 거는 느낌이 다르죠. 0이라는 것은 명확한 값인데 무한대라는 것은 명확한 값이 아니니까요. 그죠? 이런 의미로 어떤 차단 주파수를 기준으로 고주파와 저주파는 완벽하게 대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일종의 그거 두 개를 섞어놓은 개념인 이 대역 통과 필터도 얘와 이 부분은 완벽하게 대칭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중심점이라는 것도 좀 불명확하고, 이 중심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형태 자체가 완벽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얘 둘이는 대칭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칭처럼 생각해도 아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한 대역폭,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각 주파수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는, 빈도높게 사용하는 것은 각 주파수가 아니고 그냥 주파수, 헤르츠 단위이기 때문에 각 주파수를 헤르츠로 바꿀 때 이 파일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 놈의 이 파일을 나눠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헤르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산할 때 있잖아요. 헤르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헤르츠로 뭔가를 구할 때 이 수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밴드 폭을 구할 때 어떤 값이 헤르츠로 나온다. 그 밴드 폭을 이용해서 R이나 L을 구할 때는 이 헤르츠로 밴드 폭이 주어지면 걔를 이 파일을 곱한 다음에 이 값을 도출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단위가 중요하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양호도라는 게 있습니다. 양호도는 Q인자 또는 Q팩터라고, Q팩터라는 영어로 표현을 더 많이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밴드폭의 주파수, 이 오메가 제로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이 중심 주파수를 이야기합니다. 뭐 완벽하게 정의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요 중심값 요 부분을 우리가 오메가 제로 또는 F 제로 라고 하는데, 그 값을 밴드 폭에 나눠진 값을 Q 팩터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 Q 팩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금 이 페이지에 시간을 오래 할애하고 있지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직관적으로 Q 팩터라는 것은 양호도 또는 퀄리티 팩터, 이 퀄리티와 양호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팩터라는 말은 크면 클수록, 이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크면 클수록 좋다는 의미죠. 그죠? 크면 클수록 좋다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떠한 대역통과 필터가, 이러한 대역통과 필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어떤 대역통과 필터가 있는데 이놈은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두 개의 밴드 폭은 똑같다고 합시다. 이 두 개가, 얘도 예를 들어서 100Hz다. 얘도 100Hz라고 칩시다. 형태는 똑같이 보이죠. 자, 그런데 이놈이 이 주파수, 이 기준 주파수, 그 중간값, 뭐 이거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얘는 1000이라고 합시다. 1000Hz. 얘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는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대략 한 10만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필터링 해야 되는 그 주파수 기준이 1000Hz라는 말은 대략 한 2, 300Hz에서 한 1500, 2000 이 정도 사이 값이 주로 여기 필터링 된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값에서 100Hz를 커버하는 거랑 10만에서, 그러니까 99,500에서 105,500 이 정도를 필터링 해주는 거, 이 둘 중에 뭐가 대단해 보입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900에서 1100 정도 커버하는 것, 그거랑 99,900과 101,100 이렇게 정밀하게 커버해주는 것, 둘 중에 이게 대단해 보이나요? 이게 대단해 보이나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나무 판자를 하나 사요. 근데 그 판자의 길이가 1m라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cm 정도 차이 날 수 있다. 자, 길이가 1m 플러스 마이너스 1cm란 말은 99cm에서 101cm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cm짜리 판자를 판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똑같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cm다. 그 말인즉슨 11cm에서 9cm 사이라고 나는 이야기잖아요. 자,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정밀하게 파는 겁니까?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1cm이긴 하지만
판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cm 플러스 마이너스로 재단해 주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더 괜찮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밴드 폭이라는 것은 오차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어떤 정도의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그 정도로 정밀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준인 주파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뭔가를 정밀하게 봐야 될 그 대상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밴드 폭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은 똑같은 밴드 폭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이 더 크면 클수록 그것은 더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걸 바로 양호도로 한다. 물론 양호도는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뭐 기계 분야에서 동력학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필터 분야에서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밴드 폭이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양호도가 커지죠. 그 기준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양호도가 커진다. 즉, 요 놈을 작게 만들면 내가 아주 작게 보면 보면 볼도록 얘는 대단한 거예요. 이 통합 필터는 대단한 겁니다. 또는 이 내가 보는 주파수가 1000Hz 수준이 아니고 10,000Hz, 100,000Hz, 100,000Hz일수록 똑같은 대역폭을 보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양호도로 한다는 것이죠. 그냥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 주파수가 크냐 작으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역폭이 크냐 작으냐 둘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양호도라고 수식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호도가 크면 클수록 그 대역 통합 필터는 더 좋은 겁니다.